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 박근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공학 개론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하고 내가 2주에 걸쳐서 같이 강의할 내용은 우선 우리 산업공학과에는 이 생산과 관련돼서 필요한 경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설비와 원재료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것을 조달하기 위한 재화, 이것을 보통 그 앞자 영문자의 앞자를 따서 사엠이라고 하는데, 이 사엠 중에서 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과 관련된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산업공학에 관련된 것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좀 편하게 대부분 우리 과 학생들이고 하니까 말은 좀 편하게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산업공학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자,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것. 산업공학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참고 서적에서 이제 정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시대에 정의를 내린 것이냐에 따라서 그 정의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혹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그것이 혁신을 하고 변해가기 마련이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 그 학문은 도태되기 마련인데, 자, 결국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통상 본질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산업공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산업공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여기 글자가 지워져 있는데,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학문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한 줄이나 두 줄에 해당하지 불과한 좋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면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결국 좋은 품질이라고 하는 것, 이 좋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품질이라고 하는 것, 물론 그 어떤 생산된 제품 혹은 서비스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 자,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전화기라고 한다면 일단 이 통화 품질이 좋아야 되겠지.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전화기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자, 이것이 그 제품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생산이 많이 되지 않을 때는 그저 통화 품질 하나만 생각하면 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전화기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란 형태로서 대부분 이것을 이용하고 있지. 자, 거기에 성능이라고 하는 것, 물론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지만은 거기에는 성능도 중요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때 그리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납기라는 것도 중요하게 되지.
자, 그래서 이런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이것이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납기. 또 거기에 자,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들 그것이 우리가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면 안 되겠지. 또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비롯해서 자, 물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봐도 알겠지만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야, 이런 것까지 다 돼? 뭐 혹은 이런 기능도 있었어?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니즈뿐만이 아니고 잠재적인 요구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야만이 좋은 품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또한 더해서 뭐 그것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미적인 것,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그 자체 뭐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등등 그것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주는 심리적인 만족감 이런 것까지 자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품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자, 이러한 것들이 또 시대가 달라지고 앞으로는 또 이런 좋은 품질이라는 것에 어떠한 것이 들어갈지 모르지. 근데 대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많이 발전하면서 많이 충족이 되어진 것 같아. 자, 앞으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니 AI니 뭐 로봇이니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서는 자, 단순한 심적 만족감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러한 기계와 공존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에 해당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이 조언이라는 것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품질이었다면 자,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 제품 및 서비스 그래서 예전에 대상으로 했었던 것들은 이 초창기 산업공학이 벌써 태동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만 해도 최초의 이 산업공학과가 처음에는 공업경영학과라는 형태로 생겼었는데 그것이 처음 생긴 것이 1960년대 중후반 우리 건국대학교에 산업공학과가 생긴 것도 1968년 정도라고 하니까 뭐 상당히 지금은 50여 년이 넘어가고 있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까지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은 특히 하드웨어라고 하지. 무형, 보이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보통 표시를 해. 그래서 뭐 유형의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제공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지. 그 외에 무형의 것도 바로 이 산업공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는 공간적 서비스, 시간적 서비스, 정보 서비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 속에 살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서비스도 불가결한 것이 되고 또 시간적 서비스는 결국 이것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냐는 것. 그래서 거기에 공간적 서비스. 공간적 서비스는 물류, 유통 이런 데서 생기는 것도 다 공간적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지.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자,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자, 지금 조금 전에도 서두에 설명했지만 무엇을 효율적으로 하냐? 자, 이러한 것을 생산은 제품이 되었던 혹은 서비스가 되었던 이것을 생산하는 데는 결국 사람이 필요하고 다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계 및 도구, 시스템이 필요하고 거기에 원재료가 혹은 반제품으로서 투입되는 원재료가 있을 것이고 자, 이러한 것을 조달하기 위한 재화 이것이 바로 생산 시스템에 필요한 경영 자원이지. 자,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생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은 생산성이 있고 자, 이러한 생산성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을 때도 통상적으로 선진국 이런 곳의 생산성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갖고 국가 경쟁력을 보통 평가를 하게 되지. 이때 사용하는 생산성은 암묵적으로 그냥 생산성하고 표시를 하면 여기에는 노동 생산성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사람과 관련된 것, 설비의 생산성, 원재료의 생산성 등이 바로 생산성으로서 활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사람과 관련된 인적, 그리고 물적, 그리고 재무적, 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자원, 이 재자원은 바로 생산을 위한 경영 자원을 의미해요. 자원의 유효 활용에 의한 통합적인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공한다고 하는 것. 좋은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고 할 때,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죠? 생산해서 그죠? 생산만 하고 끝나고 뭐 영업이라든지 이런 건 별개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공이 바로 생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물류, 판매, 유통 여기에 이르기까지 제공이 포함되는 의미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바로 폐기까지. 그래서 제품의 전체적으로 폐기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이것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과 맞물려서 지금은 그 제공한다는 개념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이 제공하는 시스템.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때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행 시스템, 관리 시스템, 경영 시스템으로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고 이것을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내지. 그래서 실행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여기서 관리 시스템, 이것은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경영 시스템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이 피라미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였었지. 지금은 이러한 것도 거의 지금은 이제 바뀌어 갖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어. 왜? 사회 시스템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기에 우리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행 시스템 위주의 여러 가지 기법이나 테크닉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관리. 지금은 IT 혹은 정보 처리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경영 시스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데까지 결국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산업공학의 대상이 실행에서 관리, 경영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학문이 나왔는데 이 설계라는 의미, 예전에는 이 설계라고 하면 결국 자, 이러한 시스템은 이와 같이 경영 시스템, 관리 시스템, 실행 시스템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하는 것. 이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하고 조사하고 분석 이것을 토대로 설계하고 설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적절히 실행되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설계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한 학문이 바로 산업공학이다 그러는데, 산업공학은 통상적으로 공학이라면 이 공학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 인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연과학적 수법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공학이다 했는데, 바로 자연과학적 수법을 당연히 산업공학에서 갖고 있고, 또 여타 산업공학을 제외한 혹은 몇몇 학과를 제외한 우리 공과대학에 있는 학과들을 보면 전부 어느 쪽이냐면 고유기술이라고 하지, 이걸. 거기에 비해서 산업공학은 통상적으로 관리기술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산업공학 자체가 고유기술이라기보다는 관리기술이지. 자, 그러면 관리를 무엇을 관리하느냐? 결국 이런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경영자원 중에 자, 기계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한데 재화나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연과학적 수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사회과학적 수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산업공학이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각각 산업공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관리 기술 혹은 여러 가지 기법 등이 있는데, 자연과학적 수법만이 아니고 사회과학적 수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 아웃풋에는 나가 있지만은, 자, 그러면 바로 산업공학의 본질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좋은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학문이다. 이것이 산업공학의 본질로서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고, 자, 시대가 변한다면 여기에 좀 더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점점 더 포함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산업공학 학문은 대처를 하고 발전을 해 나가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의가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질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은, 자, 산업공학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것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동생들, 중고등학교 동생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혹은 면접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에 충분히 이해라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용어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산업공학의 본질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 또 산업공학만이 갖고 있는 특질이 있는데, 자, 이 산업공학만이 갖고 있는 특질, 바로 생산성 향상과 인간 존중이라는 것. 자, 생산성 향상은 조금 전에 좋은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고 할 때, 생산성을 추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지.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산업공학은 기업이나 조직체 혹은 국가 등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해왔다는 것.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생산성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 생산성이고, 자,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그리 많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붙여서 다시 외국에 수출을 한 형태에 있어서는 바로 이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어. 또 하나는, 자, 산업공학의 본질에서 봤을 때 좋은 품질의 제품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 시스템 안에는 바로 아까 그 경영자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있고 무언가 생산하기 위해선 사람이 도구나 기계
혹은 어느 한 작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또 만들게 되지, 생산하게 되지. 자,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구성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 시스템을 생각해 본다 그럴 때, 자, 기업의 생산 시스템 혹은 생산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기업 시스템을 생각한다. 그 중에서 사람이 빠질 수가 없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자, 그럼 그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 안에 누가 있냐?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것. 자,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규 작업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근무 노동 시간은 보통 일주일 40시간을 얘기하지. 그럼 하루에 보통 8시간. 자,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이라고 하면 3분의 1이지만은 사실 잠자는 시간 빼고 그다음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오가는 시간, 그다음에 식사하는 시간,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으로만 봐도 그런 것처럼 시간의 대부분을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 결국 이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하는 것, 이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설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지. 자, 이러한 데서 단순히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서 무조건 생산이 우선이다 하는 식으로 해갖고 사람이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건 그런 식으로 돼갖고는 안 되겠지. 자, 우리나라에 이념도 홍익인간 이념이 있는 것처럼 결국 무엇보다도 그러면 시스템 설계가 지금까지에서도 뭐 인간공학 발전사에서 산업공학 발전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단순히 생산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냐 하면 그렇지 않고 바로 사람을 위한 시스템 설계가 됐을 때 더 바로 생산 시스템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의 내용을 설계하는 학문이 바로 산업공학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산업공학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것. 이것들이 지금까지 산업공학에서 결국 화두가 되었던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의 본질 그리고 특질에 대해서 보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그 안에서 인간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산업공학과 인간 존중과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서 이것이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면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산업공학에서는 워크스터디 혹은 메소드 엔지니어링이나 워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표준 시간 혹은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을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설계를 통해서 바로 인간 존중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있지. 자,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대량 생산 시대에 있어서는 분업화가 되고 하면서 단조감 혹은 여러 가지 앞으로 점점 더 진전이 되겠지만은 기계와 자동화되고 하면서 거기에 또 뭐 인공지능까지 갖고 있는 로봇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시스템에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소외감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생산 시스템 설계 이런 걸 통해서 인간 존중을 달성할 수가 있고 또 인사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자,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배려를 하고 그리고 직무의 적절한 배치 혹은 이런 걸 통해서 또 마찬가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워킹 라이프 질의 향상을 통해서 또한 인간 존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작업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앞으로는 뭐 그런 것들이 더 대두가 되겠지만 정신적인 것이 이러한 작업자의 고통 경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존중을 달성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뭐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시스템의 중앙 집권성을 배제하고 좀 더
앞으로 기계화 자동화가 되면서 로봇화 혹은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현장에서는 좀 더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적 노력을 반영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의 중앙집권성을 배제해서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일을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인간 존중이 가능해진다는 것. 자,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작업을 관리하는 것이지. 바로 작업은 누가 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구나 기계 혹은 설비, 이것을 통칭해서 머신이라고 할 때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일을 하게 되지. 자, 이때 일을 할 때 바로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원재료가 되었던 반제품이 되었던 투입이 되면 사람이 기계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일이라는 형태로 되고 이 일 속에서 바로 생산품으로서 유형의 제품, 무형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게 되지. 자, 그러면 좀 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산업공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작업에 대한 관리 혹은 그것이 나가서 연구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 작업 관리를 하게 되지. 그래서 인간이 관여하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작업이 갖고 있는 경제성, 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성을 높여야 되겠지. 그리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모든 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작업관리라는 것. 그래서 타임 앤 모션 스터디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산업공학이 발전이 되어왔다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산업공학의 태동기에 있어서는 바로 타임 앤 모션 스터디가 추측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 이 태스크 어널리시스라든지 그리고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그것이 워크 스터디, 그다음에 지금 워크 디자인 이런 형태로 점차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타임 앤 모션 스터디는 바로 산업공학이 태동된 계획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작 연구 같은 거, 길버트 부처에 의해서 모션 스터디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하는 작업 방법, 그래서 재료나 공구 설비, 작업 조건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메소드 엔지니어링이라는 형태로 발전해서 공정이나 작업, 동작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 테일러에 의한 시간 연구, 이것은 과학적 연구의 시초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표준 시간을 설정하고 이것이 결국 표준 시간을 설정하면 모든 것의 생산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 표준 시간이 설정이 돼야만이 생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생산 시스템을 설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것이 워크 매저먼트라고 하는 작업 측정으로 발달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산업공학의 역사를 얘기할 때 바로 타임 앤 모션 스터디는 빼놓을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산업공학의 태동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 연구, 워크 스터디를 혹은 좁은 의미, 협의 I라고 그래. I는 바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산업공학을 의미하지. 그래서 산업공학, 요새 결국 작업 연구 혹은 작업 관리는 좁은 의미, 협의의 I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 연구를 모르고서는 산업공학의 그런 가치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지. 그리고 모든 산업공학에서 다루는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작업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 작업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스템이 설계된다는 것.
자, 이 작업 연구가 메소드 엔지니어링 그래서 발전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작업장, 그러니까 워크센터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계 그리고 제조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그 안에 공정이나 사용하는 도구, 장비 이런 선정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는 것. 결국 이 방법공학에서는 자, 이 작업관리, 작업연구가 발전이 되었다는데 일단 바로 사람이지, 작업자. 자, 작업하기 쉽고 또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공학에서 추구했던 인간 존중. 그리고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결국 이것은 뭐야?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것이지. 그럼 이것은 산업공학에서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설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지. 생산 방법을 개발하고 그래서 작업장을 계속 연구하여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리엔지니어링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선 작업을 분석하고 작업을 설계하고 보다 단순한다든지 또 이런 이 방법과학이나 리엔지니어링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것. 자, 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드 엔지니어링과 워크 매저먼트라는데 바로 이 워크 매저먼트, 이것은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이 타임 스터디, 시간 연구 또는 작업 측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표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냥 단순히 이 표준 시간은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작업자의 피로라든지 개인적 또는 불가피한 지연 등을 고려한 작업의 표준 시간을 설정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인간 존중과 결국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 시간은 생산성 향상. 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방법공학과는 어떤 관계냐? 자, 그럼 방법공학과는 바로 시간 연구 분석자의 목표가 되고 또 방법공학자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결국 방법공학을 통해서 좋은 작업 방법을 개발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표준 시간을 설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방법공학을 기본 구성 요소로 기능은 어떻게 보면 서로 유사하고 결국 무엇이 먼저다 할 거 없이 결국 그렇게 표준 시간이 개발이 되어도 다시 방법공학에서 좀 더 좋은 작업 방법을 개발하면 거기에 맞춰 다시 표준 시간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 자, 방법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표준 시간뿐만이 아니고 작업 측정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로스 혹은 낭비 이런 것을 찾기도 해가면서 이것이 서로 유사하게 이것이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것.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워크 디자인의 형태, 작업 설계라는 형태로 이것이 귀결이 된다고 할 수 있어.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작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일을 하는 워크 시스템이 되지. 그러면 결국 이 안에 있는 워크 시스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그러면 작업의 인간지향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보다 장비 효율성도 필요하지만은 작업자에게 적합하기 위한 인간공학적인 작업 설계 원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자, 인간공학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인간공학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바로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건 뭐야?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지. 좀 더 편해지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하는 것. 그래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생산성 향상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자, 이것이 이런 인간공학적 설계가 아니고 비인간공학적 설계가 되면은 어떠냐? 그럼 결국 작업자한테 생산성만 따지고 기계와 같이 기계와 맞춰서 하다 보면 단순 반복적인 작업만 강요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지. 물론 사람이 기계보다도 훨씬 적응력도 좋고 또 사람보다 비싼 기계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왜? 아무리 기계가 뛰어나다고 해도 사람을 능가하지 못해.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힘도 더 세게 일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훨씬 더 적응,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기계가 더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했지. 그렇지만 사람은 기계처럼 반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지만은 전공에서 배우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작업 연구의 목표는 바로 방법공학, 작업 측정, 메소드 엔지니어링, 워크 매저먼트, 워크 디자인.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 목표는 작업 수행 시간을 일단 최소화한다는 것. 그러니까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래서 결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모든 자재의 파악으로 비용도 감소시켜. 그러면 이것이 좀 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지. 자, 생산성. 아까 다시 좀 설명을 좀 덜 했는데, 자,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 인풋분의 아웃풋이지. 이 생산성은 자, 결국 투입되는 것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가 있지. 혹은 코스트. 비용 감소로 이어지면 결국 생산성은 향상이 되는 것이지. 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가용한 능력을 완비할 수가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나 안전, 건강을 최대화 혹은 최적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작업 환경을 고려한 생산이 가능하고 이 워크 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원인 사람의 만족 및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경영 프로그램의 지속 개발을 통해서 더 그 시스템이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이런 걸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편하게 하고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야? 여러분들 들어보죠. 지금은 회자되지도 않고 당연한 거지만 힘들고 그다음에 위험하고 그다음에 불결한 작업 현장, 바로 3D 협정이라고 그러지. 이것을 회피해서 그 시스템을 좀 더 일하고 싶은 시스템으로 만드는 걸 통해서 이런 것이 바로 생산성 향상과 인간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배우게 될 작업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자, 이런 시스템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좀 더 편하고 위험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그러면 안전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자. 자, 안전이라고 하는 것.
안전은 자,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문으로 써놓게 되면 편안한 할자, 온전할 자자 해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편안한 상태이면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서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그냥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손가락, 발가락이 5개 다 있고 아프지 않고 한 상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은 상태가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럼 안전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전이 왜 필요하지? 자, 보통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보통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이 건강하다는 것, 바로 그것은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몸이, 마음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 바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안 아픈 것, 또 안 다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 사람마다 가치와 철학이 따라 달라지만 결국은 그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연세 드신 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나 철학에 따라서는 추구하는 것들이 그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지. 그렇지만 그런 걸 다 가진들 건강을 갖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안전해야 되는 거지. 결국 안전하다는 것은 얘기했지만 바로 안 아픈 것,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어떤 병에 걸리거나 질환에 걸리지 않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안전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자, 그럼 이런 건 누가 지키냐?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누가 지켜줬지? 바로 부모님이 지켜줬지.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님이 보살펴주고. 왜? 어린아이들은 왜 다치지? 모르기 때문이지. 왜? 인생을 경험을 안 해서 어떠한 것이 안전하지 못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하다 보면, 호기심을 갖고 접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다치고 아프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자,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 되면 누가? 바로 스스로가 이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면 그 조직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안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자, 우리가 항상 보면 빨리 급하게 서두르고 또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시스템이 추구하는 것이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이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 많이 생기지. 그리고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면 그 시스템에 있는 것은 누구야? 바로 사람이지. 바로 이런 사람이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성인이 돼서는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이런 시스템에 속하다 보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야 돼? 그러면 바로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바로 때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자, 어떻게? 그런 것들은 바로 어떻게 사람의 인간 존중을 할 수 있지. 자, 그럼 인간 존중은 어떻게 해야 돼? 좀 막연하지. 그러면 자, 여기서 위해가 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위해가 되고 또 위해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찾아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안전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전공에서 배우게 될 하이니 빙산의 법칙에 나오는 빙산인데, 자, 빙산처럼 보이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비용이 드러난 빙산의 일각처럼 훨씬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결국 비용, 이것을 1이라고 했을 때 비용 1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결국 비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시스템은 결국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게 되지. 자, 이때 이 생산성은 바로 뭐라 그랬어? P는 여기에는 당연히 코스트가 들어가게 되지. 자, 이 코스트가 증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되지. 자, 그래서 사고의 필요성, 이 생산성만 생각하더라도 혹은 경제성을 생각할 때 당연히 사고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방은 바로 무엇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지, 기인할 수 있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예방을 달성할 수가 있지.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에서 배우게 될 하이니의 피라미드 법칙, 그래서 재해 발생의 피라미드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뭐 또 다른 많은 이론들이 또 발생을 했지만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이니의 법칙에 따른 발생 비율을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지. 그래서 통상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부상을 입지 않는 사고가 한 300번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다. 떨어뜨렸지만 뭐 다치지도 않고 다행히 떨어뜨린 것도 파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부상을, 이것을 보통 통상 니어미스, 이것을 우리는 뭐 아차 사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차 큰일 날 뻔했네 하는 아차 사고. 자, 아차 사고가 300번 발생하면 그 중에 가벼운 부상을 입는 사고가 29번 정도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그 중에 한 번은 심한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보면 더해보니까 300번 중에 29번, 30번은 다치는 거야. 그러면 10번에 한 번은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지. 사고라고 하는 것, 사고는 왜 발생해? 실수를 해서 발생하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하면 뭐라고 얘기해?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지. 왜? 계속 이렇게 300번이나 아차 사고가 발생하는데 불구하고 운이 나빠서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10번에 한 번 운이 안 좋은 거지. 사고는 이와 같이 운이라는 것. 그런데 300번에 30번이니까 269번째 하고 나서 그 다음 700번 하고 그 다음 701번째부터 계속 사고 나고 729번, 299번째, 270번째에서 지나서 이제 271번째부터 사고가 나고 271번째에서 299번째까지 가벼운 부상이 있다가 300번째 가서 큰 사고가 한 번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고 운이 없으면 300번에서 한 150번 됐는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처음 딱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중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운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자, 운에 맡기면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다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딱 한 번 실수했는데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지. 또 넘어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운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 이게 바로 무엇을 운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을 관리한다는 것. 또 재해 예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도미노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기저나 뭐 여러 가지 결함, 개인적인 결함 이것에 있어서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 상황이 사고로 이어지고 이 사고가 운 좋게 안 다칠 수 있지만 다치거나 상해를 입으면 이것이 바로 재해라는 형태가 된다는 것. 신체의 손상, 재산의 손실 등은 바로 재해라는 형태. 그래서 사고가 전부 재해가 아니고 사고가 또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쭉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이 재해 예방 이론은 뭐냐? 자, 그러면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기저가 잘못되어 있는 거, 혹은 개인적 결함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타고났으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하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 야, 이것을 제거를 하면 넘어지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사고도 안 나고, 재해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자, 하이니가 이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의 사고가 88%나 되는 사고가 인간이 불안전한 행위로 인한 사고, 나머지 10%가 안전하지 못한 기계적 신체적 상태, 결국 불안전한 상태로 인한 사고. 이것이 바로 도미노에서 세 번째 도미노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 2%만이 100% 중에 2%만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니까 사고의 대부분은 바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야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들고 가다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졌다 하게 되면 가서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하고 혹은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사고 왜?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쳐서 이것이 또 사람에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돼. 그러면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앞이 잘 보이도록 나눠서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바로 우리 사고 재발 방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결국 시간과 비용도 들어가고 또 사람도 다치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사고가 나기 전에 그것을 사고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관리라고 하는 것. 이 그림을 왜 집어넣냐면 여러분들 보기에 어디처럼 보이나? 내가 사파를 가져오면서 호텔이라고 연상될 수 있는 걸 가져왔는데 자, 호텔이라는 것은 뭐야? 고객이 왕이지. 왜?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벨보이가 짐도 날라주고 호텔방까지 옮겨주고 전화 한 통하면 뭐 룸서비스도 해주고 뭐 세탁물도 놔두면 다 갖다 세탁해주고 방도 치워주고 청소 다 해주고 왕 대접을 받는 것이지. 자, 이런 왕 대접을 하기 위해서 호텔은 어떻게? 끊임없이 관리를 하지. 그냥 단순히 당신은 왕입니다가 아니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고객이 정말 나는 대접을 받고 있다. 왕처럼 생활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자, 이 관리라고 하는 것.
관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걸 토대로 조치를 취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것을 약자를 따서 PDCA 사이클,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 관리라고 하지. 마찬가지 안전관리도 자, 안전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보고 그걸 또 평가해본 다음에 다시 조치를 취하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왜 다친다고 그래서? 모르니까. 그것이 위험한 건지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부위가 있다. 그러면 이런 모서리가 날카롭게 되는데 자, 이런 날카로운 모서리 다니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뛰어다니다 보면 그러면 이것이 날카로우니까 부딪히면 다치겠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날카로운 부위는 스티로폼이나 뭐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로 바꿔야 되겠다. 그것을 보강을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살펴보고 이 위에도 또 더 다치지는 않으려나? 또 다른 것은 없는지 평가를 하고 그걸 토대로 조치를. 이건 모서리는 했는데 보니까 여기 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뛰어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술래잡기나 하거나 뭐 하다 급하게 뛰거나 하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럼 다시 이 줄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 실행해보고 또 그것이 제대로 괜찮은지 혹은 또 다른 위험은 없는지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관리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자, 이런 것에 여러 가지 공학적 기법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되면 안전관리가 이제 안전공학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좀 더 사람이 작업하기 쉽고 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생산 작업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작업 연구와 안전 관리 혹은 안전 공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했는데 자, 여기까지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이란 무엇인지 본질과 특질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산업공학의 작업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작업 연구 그리고 안전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업공학이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언어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언어로 이것을 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작업 연구 그리고 안전 관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 캠퍼스에 제출하도록. 자, 수고했습니다.